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7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세제 개편안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사항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종부세 부담 자체가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개정된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전의 종합부동산 세율인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던 사항 다주택자 중과를 피해야 된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주택자일 때 0.6%가 다주택자일 때는 1.2%, 3%가 6%로 딱 2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되었다. 공약한 바와 같이 가액 기준으로만 바꾸겠다라고 한 것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유의미한 바는 1주택자 세율 자체도 낮추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1주택자 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항은 이 1주택자 세율조차도 원래 종전의 1주택자 세율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높아진 세율을 다시 예전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율과 개정될 세율을 비교하게 되면 종전 세율로 회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50억 사이의 과표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되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예전으로 되돌릴까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인은 단일세율로 최고세율 부과를 하는 게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최고세율 자체가 낮아졌다 보니까 기존 3%가 2.7%로 바뀌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자체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 공제가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공제가 12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고가주택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12억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후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니까 2022년도는 아직도 다주택자 중과가 존재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3년도부터 개정될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는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예전에는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을 100% 단독 소유를 하게 되면 12억 공제를 받게 되고 과세표준은 8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이젠 9억 공제가 되다 보니까 각각 9억 공제를 받게 되면 18억 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과세 표준은 1억 밖에 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A주택, B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느냐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예전에는 종부세율 자체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른 차등이 존재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차이가 없어졌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이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까지 적용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중이 정말 낮아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긴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일전 6.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 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도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를 일원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임대소득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인데요. 여기서 1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100% 비과세는 아닙니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월세 과세였는데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이었던 것을 12억으로 일원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있었습니다. 이 소득세율 구간 조정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사항이 실질적인 세율을 건들기보다는 과세표준 일부를 인상하는 정도로 그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회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을 60%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 80%였던 것보다 더 크게 낮추게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낮춰야 됐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권 이후로 공시가격 자체를 너무 크게 높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춰야지 종전의 과세표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세율 자체도 다주택자 세율을 폐지하고 종전에 있었던 세율로 회귀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과중해가지고 보유하기 힘들다, 집을 강제로 처분해야 됐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낮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냐 빌라냐에 따른 상품별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첫 단추가 바로 다주택자 중과 폐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종부세 부담을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